깨끗하게 자주 씻을수록 건강하다고 믿어오셨죠.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게 몸에 좋다고, 그게 위생의 기본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노년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28년간 노화 피부와 체온 조절을 연구해온 박사 이서연입니다. 제가 연구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매일 목욕하는 습관 때문에 오히려 뇌졸중, 낙상, 심한 피부 손상을 겪은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목욕이 깨끗함의 상징이 아니라 위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건 너무도 큰 반전이었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습관들이 실제로는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피부 보호막을 무너뜨리고 낙상 위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걸 모르고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목욕하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은 70대 이후 절대 해선 안 되는 목욕 습관 5가지와 대신 해야 할 올바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절대 혼자만 아시면 안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셔야 해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목욕 습관은 어떠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한 줄이 다른 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4세 박영숙님은 평생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전신을 씻는 걸 하루의 시작으로 삼아오셨습니다.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 목욕 중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욕실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그 뒤로는 혼자 씻는 게 너무나 무서워졌다고 하셨어요. 저를 찾아오셨을 때 박영숙님은 매일 씻지 않으면 냄새 날까봐 불안해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위생이 나빠 보일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제안한 방법대로 일주일에 3번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고 보습을 꾸준히 하도록 바꾸신 뒤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피부 트러블도 사라지고 어지럼증도 완전히 없어졌어요. 오히려 매일 씻을 때보다 피부 상태가 훨씬 좋아졌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선택, 오늘 그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에요. 당신의 10년을 지키는 공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습관만 바로잡아도 건강하고 안전한 목욕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한 분이라도 목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덕분입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는 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합니다. 좋아요 한 번이 누군가의 가족을 지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나도 그랬어.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 이런 경험 한 줄이 1000명을 깨우칩니다.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나누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이 3가지가 생명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뒤에 나올 체온 조절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욕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낙상, 피부 손상을 직접 일으키는 목욕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면 피로가 풀리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혈압 조절 능력이 약해져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거든요. 일본 노화생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뜨거운 물에 15분 이상 몸을 담그면 기절 위험이 9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0세 이창수님은 매일 저녁 뜨거운 물에 30분씩 몸을 담그는 걸 낙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욕실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고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그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10분 이내로 샤워하세요. 그리고 목욕 전에는 반드시 물을 한 컵 이상 마셔서 수분을 미리 보충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목욕 후 어지럽거나 숨이 차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물 온도부터 당장 낮춰보세요. 노년기 피부는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피부 표면을 보호하는 기름막이 많이 줄어들어서 외부 자극에 훨씬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세정력이 강한 비누로 매일 전신을 문지르면 그나마 남아있던 보호막까지 완전히 벗겨져 버립니다. 한국 피부노화학회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이 매일 비누를 사용할 경우 건성 피부 위험이 63%나 증가한다고 해요. 72세 이미숙님은 평생 깨끗하게 사는 걸 신조로 삼으셨던 분인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비누를 사용해 온몸을 세게 닦으셨어요. 그런데 점점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고 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셨습니다. 특히 밤에 가려워서 잠을 못 이루실 정도였죠.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미지근한 물로만 씻는 거였어요. 그리고 약산성 제품을 고르시고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도록 했더니 2주 만에 가려움증이 사라졌습니다. 목욕 후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이 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비누 사용을 줄여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낙상은 노인 사망 원인 중 상위 3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욕실이 가장 위험한 장소예요. 물기가 있고 바닥이 미끄럽고 좁은 공간에 단단한 물건들이 많으니까요. 국립재활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낙상 사고의 38%가 욕실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73세 박영철님은 욕조에서 몸을 씻다가 일어서는 순간 미끄러져서 그대로 넘어지셨어요. 고관절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으셨고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걷는 것도 예전 같지 않으시다고 하셨어요. 이런 일을 막으려면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앉아서 샤워하세요. 서 있으면 중심을 잃기 쉽거든요. 특히 80세 이상이시라면 반드시 가족이 근처에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넘어지셨을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요. 욕실에 안전 손잡이 설치되어 있나요? 아직이라면 오늘 당장 준비하세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체온 변화입니다. 뜨거운 물에 있던 몸이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몸이 금방 적응하지만 노년기에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대한노년생리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80세 이상 어르신은 체온 조절 능력이 40%나 감소한다고 해요. 75세 정혜자님은 목욕을 마치고 몸을 제대로 닦지 않은 채로 찬방에 나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온몸이 떨리고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쓰러지셨습니다. 저체온증이었죠.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목욕 후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고 즉시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에 목욕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목욕 후 한기가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체온 관리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잠자기 직전에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겁니다. 목욕하면 몸이 개운해져서 잠이 잘 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노년기에는 체온이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오히려 각성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시니어 수면학회 연구를 보면 41도 이상 물로 자기 전 목욕한 사람은 깊은 수면 시간이 38%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78세 박영희님은 매일 밤 10시에 뜨거운 물로 목욕하신 뒤 잠자리에 드셨는데 점점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새벽에 자주 깨셨어요. 불면증이 심해져서 낮에도 피곤하시고 기력이 떨어지셨죠.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잠자기 3시간 전에 38도 정도 물로 짧게 목욕하거나 발만 따뜻한 물에 담그는 거였어요. 그렇게 바꾸신 뒤 2주 만에 숙면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 카모마일 차를 한 잔 드시면 숙면에 더 도움이 됩니다. 혹시 잠자기 전에 뜨거운 목욕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이렇게 5가지만 바꿔도 뇌졸중, 낙상, 불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줄이고 비누 사용을 줄이고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목욕 시간을 조정하는 것. 이 5가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건강하게 목욕하면서도 청결을 유지하고 냄새 걱정까지 줄이는 생활 루틴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전신을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날까봐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매일 씻지 않아도 냄새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땀이 많이 나는 부위, 그러니까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이런 부위만 따뜻한 수건으로 매일 닦아주시면 됩니다.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해요. 오히려 강한 향이 나는 제품을 쓰시면 피부 자극만 심해지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냄새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부분 세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땀의 농도가 진해져서 오히려 냄새가 더 날 수 있어요. 하루에 1.5리터 이상 여러 번 나눠서 따뜻한 물로 마시세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몸에 부담이 덜합니다. 다만 밤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화장실 때문에 잠을 자주 깨실 수 있으니까 오후 6시 이후로는 양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물 자주 마시고 계신가요? 수분 섭취만 잘해도 피부 상태가 달라집니다. 목욕 후에 마시는 차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허브차는 피부를 안정시키고 체온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카모마일 차는 숙면에 좋고 생강차는 체온 유지에 좋고 대추차는 기력 회복에 좋습니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녹차나 홍차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목욕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목욕 후 따뜻한 차 즐기시나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옷이나 침구가 지저분하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옷은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으시고 특히 속옷은 반드시 매일 새 것으로 바꿔 입으세요. 침구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세탁하시고 이불은 햇볕에 자주 말려주세요. 세탁이 늦어지면 세균이 쉽게 번식해서 냄새는 물론 피부 트러블까지 생길 수 있어요. 요즘 사용 중인 이불 얼마나 자주 세탁하시나요? 청결 관리는 목욕만큼 중요합니다. 보습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목욕 후 3분 이내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피부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특히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같은 부위는 더 신경 써서 발라주시고요. 향이 강한 제품보다는 무향이나 약한 향의 제품을 고르시는 게 피부에 자극이 덜합니다. 보습제는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시면 더 좋고요. 매일 보습하고 계신가요? 보습만 잘해도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욕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욕실 조명이 너무 어두우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지거든요. 밝은 조명을 설치하시고 특히 욕조나 샤워 부스 쪽은 더 밝게 해주세요. 그리고 욕실 온도도 중요한데요. 너무 춥지 않게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는 목욕 후에 꼭 건조시켜주세요.
젖은 채로 오래 두면 곰팡이가 생기고 오히려 미끄러워질 수 있어요. 욕실 조명이 어두운 편인가요? 안전한 환경이 건강한 목욕의 시작입니다. 환기도 잊지 마세요. 목욕 후에는 반드시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돌려서 습기를 빼내야 합니다.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기고 그 곰팡이가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겨울에는 창문 열기가 꺼려지는데 5분만이라도 환기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환기를 잘하고 계신가요? 깨끗한 공기가 건강한 목욕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루틴을 바꾸면 청결은 유지하면서도 심장 부담을 줄이고 피부는 부드러워지고 수면의 질도 함께 좋아집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믿어온 상식의 반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깨끗하게 자주 씻을수록 건강하다는 믿음, 매일 목욕이 몸에 좋다는 생각, 이제는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요.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기, 매일 비누로 전신 문지르기, 안전장치 없이 혼자 목욕하기, 목욕 후 바로 찬방에 나가기, 잠자기 직전 뜨거운 물로 목욕하기. 이 5가지는 70대 이후 건강을 해치는 주요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뇌졸중 위험이 9배 높아지고 낙상 위험이 38% 증가하고 깊은 수면 시간이 38% 줄어들고 건성 피부 위험이 63% 증가합니다. 피부는 건조해지고 가려워지고 체온 조절이 안 되어 저체온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미지근한 물 38도, 짧은 10분, 부분 세정, 충분한 보습, 안전장치 설치, 취침 3시간 전 목욕. 이렇게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고 피부는 부드러워지고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체온도 안정되고 기력도 회복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5가지만 바꾸고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피부 트러블이 없어지고 밤에 푹 주무시게 되고 낙상 걱정 없이 안전하게 목욕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거창한 치료나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는다면 목욕 시간을 줄이고 물 온도를 낮추는 것, 이 2가지부터 시작해보세요. 41도 뜨거운 물 대신 38도 미지근한 물로 30분 긴 목욕 대신 10분 짧은 샤워로 바꿔보시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심장 부담이 확 줄어들고 어지럼증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이건 정말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낙상으로 고관절이 부러지면 6개월 이상 재활해야 하고 그 후유증이 평생 갈 수 있어요. 몇만 원이면 설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닦고 즉시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체온증은 생각보다 쉽게 올 수 있거든요.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는 대신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같은 부위만 씻고 나머지는 물로만 헹구세요. 그리고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피부가 한 달 안에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잠자기 직전 목욕은 피하시고 최소한 3시간 전에 마치세요. 그리고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발만 담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숙면은 건강의 기본이에요. 잘 자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기력도 회복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노년기 욕실 낙상, 왜 반복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욕실 낙상을 막는 실질적인 방법들, 어떤 장비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응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셨거나 목욕 습관을 바꾸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목욕 습관으로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